첫 번째는 면역에서 1차 방어벽이 있습니다. 1차 방어벽은 물리적 장벽으로는 피부 점막 같은 게 있고요. 피부 상피세포 밀착 연접이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죠. 균이. 그리고 내부 상피세포의 점액이나 산모 운동을 통해서 이 균을 자꾸 쓸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물리적 장벽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생물학적 장벽으로는 장 안이나 피부 같은 데에 정상세균총이 상재를 하면서 병원체가 못 들어오도록 경쟁을 통해서 이제 병원체들의 성장을 막는 것이 생물학적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장벽으로는 눈물이나 침이나 땀 이런 데에 있는 리소자임을 분비해서 이제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외로도 뭐 질 내의 산성 환경, 그래서 이 산성 환경이 깨지면은 균이 침입하기가 쉬워져서 여성들이 질염이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 외에도 뭐 입이나 위나 소장 이런 데에서 다양한 소화효소 분비해가지고 세균의 성장 억제하는 것도 화학적 장벽에 해당합니다. 면역 체계는 크게 보면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으로 나뉘는데, 선천 면역은 내재 면역, 자연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무조건 발동하는 우리의 몸에 있는 면역 체계입니다. 이제 그 다음 적응 면역, 획득 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들어와 본 애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특이적인 면역 시스템이에요. 선천 면역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요 써져 있는 내용 먼저 보면, 우선 선천 면역으로는 해부 물리적 방어 체계로 일체적인 외부 방어벽, 위에서도 잠깐 봤던 것처럼 뭐 피부라든지 뭐 점막 상피세포라든지 위장관이라든지 이런 선천 면역 세포들, 예를 들면 수지상 세포나 대식세포 이런 애들에 존재하는 패턴 인식 수용체 PRR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PRR이 특정 수용체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군단이랄까, 그 전체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수용체 전체를 말하는 게 PRR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톨라이크 수용체 TLR 이런 것들도 다 PRR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게 미생물에 존재하는 어떤 특이한 그 패턴을 인식해서 우리 몸 입장에서는 침입자니까 이렇게 못된 표정으로 표현할게요. 여기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PAMP라고 하는 거를 얘가 딱 인식을 해서 PRR이 들어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게 면역 반응의 시작으로, 그 이후에 이제 뭐 사이토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을 분비한다거나 그 이후에 면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포성 방어 체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염증 반응도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데, 이게 병원체가 들어왔다는 걸 인식하고 나서 이렇게 감염 부위의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분비를 하면서 얘네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손상이나 미생물 감염이나 항원 항체 복합체 생성되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 매개 물질로는 아라키돈산, 류고트리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고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은 적응 면역입니다. 적응 면역은 위에서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첫 번째로 들어온 애들을 그냥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작용하는 이런 면역이었다면, 적응 면역은 한번 들어온 애들 중에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을 때 얘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면역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획득한 거죠, 면역을. 얘 별표에 대한 면역을 획득했다 해서 획득 면역이라고도 부르고요. 적응했다 해서 적응 면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는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이 있어요. 이게 수동이랑 능동이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동이다 이러면은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대신 해준 거다, 누군가가. 능동 면역은 내가 직접적으로 면역에 참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명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생명체가 만든 항체를 내가 직접 전달받아서 얻는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별표가 들어왔는데 나는 별표에 대한 기억이 없어. 이미 얘에 대한 능동 면역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처음 들어왔어요, 이 별표가.
근데 이 별표를 특이적으로 죽여야 돼. 선천면역만으로 얘를 죽이기에는 얘가 너무 강해서 특이적으로 공격을 막 해야 되는데 공격할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무기가 이미 만들어진 애들한테서 그걸 뽑아서 나한테 주입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별표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공격은 할 수 있게 되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이 무기를 갖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영어를 수동면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먼저 보면요. 예를 들면 말형질청에서 분리한 항독소 혈청으로 디프테리아 치료한 경우, 파상풍 치료도 이런 수동면역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파상풍 치료 그 주사 맞잖아요. 말이나 뭐 양이나 이런 애들한테 디프테리아 균이라든지 파상풍 균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투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요거를 계속 맞으면서 얘 안에서 기억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능동 면역이 이 안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디프테리아 균이나 파상풍 균에 대한 항체라든지 항독소 그 혈청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걸 뽑아서 우리 이제 인간한테 디프테리아 균이나 파상풍 균을 처음 맞이할 수도 있는 그 인간한테 이걸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예방 주사, 파상풍 예방 주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특징으로 보면 항체 생성은 이제 외부가 해준 거죠. 말이 해준 거고 면역 효과는 빠릅니다. 왜냐면 이 별표에 대한 특이적인 무기를 내가 바로 주입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주입하자마자 바로 공격이 가능하겠죠.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근데 대신 면역 기억 형성은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면역에도 자연획득 수동면역이 있고 인위획득 수동면역이 있는데 자연획득 수동면역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엄마 몸에 있을 때 태반을 통해서 뭐 IgG 항체 전달받는 거, 아니면 출생한 다음에 모유 수유 시 모유를 통해서 IgA 공급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획득 수동면역에 해당할 거고요. 인위획득 수동면역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디프테리아 치료할 때 항독소혈청 주입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예시도 이제 중요한 예시인데, RH-산모가 만약에 RH 플러스 아기를 임신을 하고 나서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RH-와 플러스라는 거는 RH 플러스를 기준으로 보면 적혈구에 RH라는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RH 플러스, 없는 경우를 RH-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RH-인데 아기는 RH 플러스예요. 근데 이 RH 플러스 아기가 나올 때 이제 이 아기의 혈액이나 이런 게 그 엄마랑 만나면서 RH 플러스 요 적혈구 밖에 있는 RH 단백질이 이 엄마 입장에서는 가져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제 외부 침입자처럼 반응을 해서 이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